엔투의 보이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카운슬러 12기 SS팀 윤디. 어디? 짱디입니다. 카운슬러가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세 번째 보이는 라디오로 돌아왔습니다. 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카운슬러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구글 폼으로 이사학번 새내기 분들의 고민과 질문들을 받았었는데요. 많은 새내기 분들이 대학 생활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고민을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연초에 보이는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개강 전에 들을 수 있는 컴퓨팅적 사고와 인공지능 리터러시, 일명 컴사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수시로 입학하여 입학 전 수업으로 컴사인을 수강했었는데요. 무료 온라인 강좌 수강을 통해 대학 강의를 미리 경험하고 선수학점 취득은 물론 주로 프로그래밍과 코딩을 배우며 컴퓨팅적 사고력과 ICT 협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적 산출도 패스 또는 논패스로 나오는데 출석률 75% 이상, 과목 평가 점수 60점 이상 시 패스로 나와서 공부에 대한 부담이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방학 때 들으니 정규 학기에 안 들을 수 있어서 학업적 부담도 많이 덜 수 있었답니다. 합격 후에 입학까지 많은 시간이 남는데 그때 부담 없이 수업을 듣고 학점 인정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과의 학생들이 모두 의무 수강해야 하나요? 비공학기를 대상이므로 공과대학, 창의 ICT 공과대학, 소프트웨어대학, 예술공학대학은 의무 수강은 아니나 이수시 2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단과대는 대신 AI 시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사고를 의무 이수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새내기 분이시라면 대부분이 고민을 하실 듯한 내용인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극적인 성격인데 동기들 선배님들과 어떻게 친해져야 할까요? 회사나 OT에 참석 못해도 학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저도 정말 새내기 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개인적으로 제가 꼭 소개를 하고 싶은데 제가 해도 될까요? 그럼요. 호디가 인싸니까 한번 소개해주세요. 제가 한마디만 하자면 학교 생활 하는데 새내기 배움터라든지 OT를 가지 않아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물론 새내기 배움터나 OT 같은 큰 행사를 가면 선배들과 동기들과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건 맞지만 새내기라고 하면 일주일이 바쁠 정도로 약속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따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처럼 MBTI가 I 사람을 조금... 그럴 땐 눈 딱 감고 자리에 나가서 대문자 이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저절로 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용기 내보는 거라 생각해요. 네, 그리고 과 생활을 넘어서 나는 중앙대학교 제일관의 인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동아리나 총학생회, 축제기획단 등 다양한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해요. 교환학생은 다들 언제쯤 가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환학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새내기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엔 윤디가 교환학생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교환학생은 재학생을 선발하여 학생이 우리 대학과 학생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 자매 대학에서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하는 파견 프로그램입니다. 본교에만 등록금을 내고 상대교에서 한 학기 또는 1년간 배울 수 있는 방식인데요. 저희 학과인 영어 영문학과를 포함해서 다양한 어문 계열에서 교환학생을 보통 많이 갑니다. 진짜요? 그러면 교환학생은 언제쯤 많이 가나요? 제 주변에 교환학생을 가셨던 선배님들을 보면 보통 3학년 2학기나 4학년 1학기 때쯤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 지원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매년 2번 선발을 하는데요. 한 번은 1월 중순에서 2월 초에, 다른 한 번은 7월에 지원서 접수를 합니다. 전자는 당해년도 2학기에 파견이 되고 후자는 2년도 1학기에 파견이 됩니다. 교환학생 상대교회는 중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정말 많은 국가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교환학생의 경우 유의사항이나 제출 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중앙대학교 홈페이지와 국제교류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네 번째 질문인데요. 동아리에 관심이 많은데 동아리는 여러 개 들어도 되나요? 보통 몇 개 정도가 적당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동아리에 여러 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학에 들어오면 하고 싶은 로망 중 하나가 동아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고등학교에서 할 수 없었던 동아리를 하려 했어요. 동아리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학교 내의 과동아리, 중앙동아리, 그리고 중앙대학교 외 타학교 학우분들과 할 수 있는 영학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는 중앙동아리 내에 국기체육, 기악예술, 레저, 문화창작 등 다양한 분과로 나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동아리도 다양해서 취미를 만들고 싶거나 학술 탐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다양한 동아리를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 주변에도 동아리 여러 개 든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럼 몇 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제 주변의 학우분들을 봤을 때에는 보편적으로 한두 개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약은 따로 없으니까 본인이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가입해보는 걸 추천해요. 대학교는 학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에 활동을 즐기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영상 더보기란에 중앙대학교 동아리연합회 링크를 첨부해 두었으니까요. 중앙동아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동아리 외에 학회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자신이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분야는 학회를 통해서 더 알찬 대학생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과학년 대표로 활동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호디가 대답을 잘 해줄 고민인 것 같은데요. 과학년 대표는 어떻게 선출되는 건가요? 네, 우선 후보자 등록 절차를 거쳐서 후보자 공고가 게시됩니다. 누가 입후보할지는 절대 비밀로 붙여집니다. 이후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서 학과 내 투표를 가지게 되는데요. 해당 기간에 본 학과가 자주 사용하는 건물에 설치된 투표소를 찾아서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개표 및 당선 공고가 게시되며 당선 공고 직후 24시간 동안 이의 제기 기간이 주어집니다. 당선 사실에 대해서 오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 기간 동안에 제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당선 확정 공고가 게시되며 공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해당 과정은 과별로 상의할 수 있으니 학과의 공식 소통 채널을 통해 언제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6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엔 정말 새내기만 할 수 있는 귀여운 질문인데요. 첫 수업 때 책을 미리 준비해서 가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교수님들마다 다르시겠지만 보통 첫 수업이 OT이고 첫날에 앞으로 사용할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첫날에는 챙겨가지 않으셔도 지장은 없을 듯 합니다. 그래도 수강 신청을 하신 후에 수강하시는 수업의 강의 계획서는 한 번씩 읽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입학 키트는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2학번인 제 기준 22년 3월 12일에 집으로 배송이 왔었습니다. 저는 당시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때 입학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대면 새내기 배움터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 대신 학교에서 해당 예산으로 입학 키트를 배부한 것이라고 합니다. 윤디도 키트를 받지 않았나요? 아, 맞아요. 저도 2학번으로 입학해서 비대면으로 새내기 배움터를 보낸 대신에 입학 키트를 받았었습니다. 키트에 들어있던 것 중에 제 이름과 학과가 적혀져 있던 황금 명찰이 기억에 남는데 이걸 보고 중앙대학교 입학한 게 정말 실감났었습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2,4학번 중앙인분들을 위한 새내기 배움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새내기 배움터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며 대학에서의 추억 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카운슬러에 들어가는 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후디는 카운슬러 면접 봤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제가 그날 예비군 훈련을 갔다 온 날이라서 면접을 미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저도 긴장을 하면서 면접 봤던 때가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러면 후디는 카운슬러 13기 선발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엔 13기 선발 과정에 대해선 아직 일정이 미정이지만 지금까지 선발 일정을 봤을 때는 4월 중순에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1단계 서류 심사, 2단계 면접 전형을 거쳐 5월 초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선발 과정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카운슬러 공식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공식 창구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놓칠 일은 절대 없겠죠?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저희에게 질문 주신 모든 내용을 언급하지 못해서 저희도 아쉬움이 남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저희 SNS 채널을 통해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학교 2,4학번 새내기 여러분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캠퍼스에서 여러분을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만나요. 만나요.